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래간만에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되겠는데, HBO 맥스에서 지난 3월 27일부터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티나라는 다큐멘터리와 2020년 7월 30일 날 쇼타임에서 방송을 했던 더 고고스라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큐멘터리를 두 편이나 소개를 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두 작품 괜찮아서 다큐멘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는 지난 몇 주 전이죠. 5월 12일 날 락앤롤 홀 오브 페임 2021년에 뽑힌 음악가들 리스트가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에 티나 터너하고 더 고고스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포함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좋기는 좋죠. 하지만 음악사에 있어서 티나 터너하고 더 고고스는 큰 역할을 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무시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더 고고스하고 티나 터너 경우에는 이렇게 얼마 전에 작년하고 이제 올해 초가 되겠죠. 다큐멘터리가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홀 오브 페임에 뽑힌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티나 터너나 더 고고스가 여지까지 락앤롤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벌써 올라가지 않았었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이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 작품들을 만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티나의 경우에는 HBO 맥스에서 스트리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고고스의 경우에도 쇼타임을 통해서 계속 시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영화도 접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시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티나 터너의 경우에는 전 남편이었던 아이크 터너와 함께 활동했던 기간의 그 활동 내력을 인정을 받아서 락앤롤 홀 오브 페임에 1991년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 아티스트로 티나 터너가 오른 적은 여지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2021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살펴보면은 일단 제목은 이제 티나 터너의 이름을 따서 티나라고 적고요. 길이는 1시간 58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시간을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길면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서 전혀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여기에는 물론 티나 터너도 출연을 하지만 티나 터너의 일대기를 그렸었던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잖아요. What's Love Got to Do With 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티나 터너 역할을 했던 안젤라 베셋도 출연을 하고, 그리고 티나 터너의 친구인 오프라 윈프리도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이 티나도 마찬가지고 더 고고스도 마찬가지고 이 두 작품 모두 아티스트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아티스트들이 활동했던 자료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티나의 경우에는 예전에 아이크 터너와 같이 활동을 했었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티나 터너가 81세거든요. 이분이 다시 결혼을 해서 스위스에서
이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굉장히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티나 터너라는 아티스트를 제대로 알기에는 이만한 작품이 다시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었고요. 물론 티나 터너하고 아이크 터너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내용은 자서전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고, 그리고 What's Love Got to Do With이라는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졌었는데, 그렇게 알려졌다고 해도 티나 터너의 본인의 입으로 그 당시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뉴스 프로그램이나 뭐 일반적인 데에서 잠깐 있었지만 이렇게 심층 있게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뭐 임팩트가 더 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크 터너라는 그러니까 뮤지션이죠. 뮤지션은 상당히 락앤롤 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룹을 오랫동안 이끌어 왔었고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음악성을 많이 인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아이크 터너가 연주를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티나 터너가 먼저 그 그룹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티나 터너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크 터너가 오케이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함께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아이크 터너가 상당히 컨트롤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던 음악이 히트를 하면서 그 음악을 메인으로 연주했던 그 연주가가 그룹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가로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이런 식의 약간은 피해망상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일단 아이크 터너가 이끌고 있던 그룹에서는 메인 보컬이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티나 터너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가수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댄스 실력도 상당하고 누구나 다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이너였었기 때문에 티나 때문에 뭔가가 크게 될 거라는 거를 아이크 터너는 일찍 알았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크 터너하고 티나 터너의 관계는 약간 온의 같이 시작이 됐지만 티나 터너가 인기가 있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음반을 내자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크 터너가 티나 터너를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구타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것도 티나 터너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고 아이크 터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되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아이크 터너가 컨트롤을 하게 되고 티나 터너는 아이크 터너의 얘기 없이는 스튜디오나 집 외에는 절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의 감금 수준의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62년부터 78년까지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티나 터너가 창가 학회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호랑 개교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제 자신감을 조금씩 이제 찾게 되면서 결국은 아이크 터너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지만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아이크 터너한테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크 터너의 명의로 된 그동안에 활동했던 모든 곡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근데 거기에 다 동의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만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엔터테이너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돈을 가지고 간 아이크 터너가 아들 4명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대주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티나 터너하고 아이크 터너 사이에서 난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들 넷 중에서 둘은 아이크 터너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었고, 또 하나는 티나 터너가 아이크 터너를 만나기 전에 다른 뮤지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 4명을 티나 터너가 다 양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티나 터너가 간 곳은 라스베가스였어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 게임쇼에도 출연을 하고 여기저기 나왔었는데, 티나 터너는 진짜 락앤롤 쪽에 관심이 있었지 이런 캐바레 공연 쪽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계속 공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수 인생을 끝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락앤롤 가수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그만하고 싶은 티나 터너가 드디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돼요. 이게 뭐였냐면은 라저 데이비스라는 매니저를 만나는 거였죠. 그래서 라저 데이비스한테 자기도 다른 락앤롤 그룹처럼 스테디움에서 솔드아웃 쇼를 공연하는 것이 꿈이다. 나를 그렇게 락앤롤 싱어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노력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얻지 못해요. 중년이 넘은 흑인 여자 가수가 락앤롤을 한다니 그거를 잘 납득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작품들이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하고 Private Dancer 뭐 이런 작품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원했던 대로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아이크 터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터뷰에서도 여러 가지를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인터뷰에서는 계속 아이크 터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기자들이. 그런데 티나 터너는 얘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겪는 PTSD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을 할 때마다 거의 막 식은땀을 막 흘리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했던 게, 본인의 자서전을 내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아이크 터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서전을 냈었는데,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진 않았죠. 훨씬 더 많이 회자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자서전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까지 제작이 되면서 오히려 본인이 굉장히 숨기고 싶었고, 이젠 다시는 생각하기 싫고, 언제나 얘기가 나와도 막 손발이 떨릴 것 같은 그런 악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피해를 입고 있었던 여성들이 너무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프라 윈프리와도 토크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다른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게 됐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처럼 뭐 뮤지션으로서나 아니면은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로 고생을 한 티나 터너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을 본인 그대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한 여자로도 또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겪었었던 일이나 안 좋았던 이제 유년 시절이죠. 그런 얘기나 아니면은 뭐 행복하지 않았던 남편과의 생활, 그리고 뭐 그 후에도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게 얘기가 되는데, 지난 2013년에 결혼까지 하게 된 유럽에서 활동했던 이제 음악 관계자가 있는데, 이름이 얼윈 바크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은퇴를 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보여줘서 뭐라고 그럴까요? 완벽한 서클을 완성을 한 다큐멘터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 구조가 기승전결이 굉장히 명확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이렇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이 티나 터너라는 이제는 81살이 된 이 가수, 그러니까 뮤지션의 일생을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감정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손실이 없이 그렇게 들려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티나 터너가 그동안에 불렀던 노래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도 자료화면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티스트가 본인의 이제 동의하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때 얼마나 좋은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은 티나 터너라는 가수를 전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7, 80년대의 팝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티나 터너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당시 그 가수가 어떤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컴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티나 터너라는 뮤지션을 전혀 모르셨던 젊은 분들은 이렇게 멋있는 뮤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여자 뮤지션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티나 터너라는 뮤지션한테 영향을 받은 다른 뮤지션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런 것도 아마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티나 터너가 부른 곡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들어도 진짜 멋있는 곡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혼자서 노래 부르는데도 그렇게 무대를 꽉 채우는 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티나 터너라는 가수가 그런 아티스트 중에서 하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작품입니다. 3월 27일 HBO Max에서 처음 공개가 됐던 이 작품은 지금 현재도 HBO Max에서 보실 수 있고요. 팝콘 지수를 드리면 3개 반 되겠습니다. 4개 만점에서 3개 반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작품이니 기회가 되면 꼭 기억하셨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티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의 락앤롤 홀 오브 페임 인덕티 중에서 하나인 더 고고스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은 1시간 38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작년에 7월 31일 날 쇼타임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먼저 방영이 된 후로 쇼타임 언디맨드하고 쇼타임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 아이튠즈에서 13불 99전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 4불 99전으로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앨리슨 엘우드가 감독을 한 이 작품은 더 고고스의 현 멤버들은 물론이고 전에 활동을 했던 원년 멤버들의 인터뷰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고고스랑 오랫동안 함께 활동을 하면서 6번째 멤버로까지 불렸던 전 매니저의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가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 역시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솔직한 내용을 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고고스의 전 멤버나 아니면은 뭐 해고당한 전 매니저의 경우는 이런 다큐멘터리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앨리슨 엘우드라는 이 감독이 일일이 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덕분에 더 폭넓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현 고고스 멤버들이 오해를 없애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고스 멤버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산이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그러네요. 고고스 하면은 7, 80년대에 활동을 한 그런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이면은, 아니면은 뭐 지금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노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을 얘기를 해보면은 Our Lips Are Sealed라는 노래가 있었고 We Got The Beat 그리고 Vacation, Head Over Heels, This Town, Lost to Love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히트한 노래들이 많거든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더 고고스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MTV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쁜 여자들로 구성된 밴드다. 그리고 굉장히 버블리하고 상큼한 팝 음악을 하는 밴드다. 뭐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면은 이 사람들의 이제 시작했던 루트에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왔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본 다음에 더 고고스라는 밴드가 여지까지 락앤롤 홀 오브 페임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게 돼요. 이 작품을 보고 난 후에는. 그래서 더 고고스의 시작은 LA에서 펑크 쪽들이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뮤직씬에서, 펑크 뮤직씬에서 시작이 됐는데 고고스가 인기가 많았을 때 시절을 본다면은 펑크와 연관을 짓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이 고고스의 뿌리는 펑크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요. 과정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원래 멤버들이 왜 빠져나가게 됐으며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고고스가 완성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얘기가 돼요. 고고스의 멤버로는 리드 기타와 키보드를 담당을 했던 샬럿 캐페이를 비롯해서 리드 싱어를 맡았던 벨린다 칼리슬리, 리듬 기타를 맡은 젠 위들리, 그리고 베이스 기타를 담당했던 캐티 발렌타인, 그리고 고고스 멤버들한테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성공할 수 있게 이제 고고스를 이끌어줬던 가장 큰 역할을 한 드럼 연주가 지나 스카크로 이제 5명으로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로만 구성되는 밴드가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작사, 작곡까지 본인들이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유일한 여자 그룹이었고, 그리고 1위를 하게 된 첫 번째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고스를 보면서 많은 여자 뮤지션들이 본인도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룹을 만든 사람들도 많았고, 이 중에 하나는 홀이라는 그룹을 만든 코트니 러브도 고고스한테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고스는 이 많은 뮤지션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멤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도 얘기를 해주지만 성공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본인들이 실수했던 내용이나 서로한테 잘못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또 뭐 안 좋았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숨김없이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의 안 좋았던 얘기를 해서 이제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쿨하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멤버들이.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했던 것을 시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일화를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성공을 하면서 뭐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약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멤버들은 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블랙 세바스의 어지 아스본이 그 같은
공연에 함께 출연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지 아스본 대기실이 되겠죠. 아티스트 대기실. 거기에서 쫓겨날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했는지 그런 거 짐작을 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재활센터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마약을 끊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멤버들 사이에서 어떤 알력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속속들이 잘 몰랐었는데, 멤버 중에서 작사 작곡을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주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규정을 지으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금을 배분할 때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많아지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수익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돼서 이제 멤버들끼리 알력 싸움이 심해졌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룹들 중에서는 멤버들 모두한테 작사, 작곡 크레딧을 같이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도 그래요. 그런 거를 몰랐던 이런 젊은 아티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었는지 그런 내용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 그룹을 결성한 게 이제 19살 때였거든요. 당시에는 상당히 어른이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든 상태에서 그 당시에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는 완전히 어린 아기였었는데 그렇게 큰 성공을 얻었을 때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었던 것을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감독이 멤버들은 물론이고 이제 전 멤버들이나 이제 매니저까지 다 각각 1대1 인터뷰들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료 화면이나 음악들을 틀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이 멤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리유니언 투어 하고 이제 새로운 곡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다 인터뷰를 하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또 있어요, 후반부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예전에 화를 내고 싸우고 안 좋게 헤어졌지만 서로 의지를 하고 사랑을 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같이 모였을 때. 그런 점이 너무 좋았다고나 할까요? 한때나마 뭐 유행곡이라서 좋아했던 노래를 부른 그룹이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였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말을 하겠지만 이렇게 음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밴드가 오랜 시간 동안 푸대접을 받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락앤롤 분야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음악 전반적으로 여자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락앤롤 홀 오브 페임 인덕티드를 보면은 이 사람들도 올라가는데 여지까지 더 고고스랑 티나 터너가 못 올라갔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자 뮤지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남자 뮤지션과 이제 동등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더 고고스는 2020년 7월 30일 날 쇼타임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쇼타임을 통해서 더 고고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이나 뭐 다른 아울렛을 통해서도 구입이나 렌트가 이제 유료로 가능하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나 경우에는 아직은 HBO Max에서 소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HBO Max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더 고고스의 팝콘 지수는 티나와 마찬가지로 3개 반 되겠습니다. 4점 만점에서 3.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티나와 더 고고스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그런 다큐멘터리니까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좀 챙겨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락앤롤 홀 오브 페임은 2021년 그 인덕티드를 이제 올려주는 행사가 10월 30일 날 방송이 되거든요. 36회째라고 그러는데 행사를 통해서 이제 티나 터너와 더 고고스는 물론이고 캐롤 킹도 요번에 인덕티로 올라갔고요. 제이지, Foo Fighters, Kraftwerk, LL Cool J 뭐 이런 식으로 아실만한 뮤지션들이 상당히 많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 행사를 직접 못해서 줌이나 뭐 각각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수상 소감도 하고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행사장에 다 모여가지고 공연하고 스피치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이라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예, 그러면은 한번 그날을 기약하며 그때까지 이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